새파랗게 젊은 것들한테 이 수모를 당하고 못해 먹겠다. 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기동 원장. 지난 30일 국감에서 한 이 발언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론이 지금 떠들썩한데요. 단초는 이거였습니다. 국감에서 더민주 유은혜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자 논쟁이 일어났고요. 논쟁이 오간 후에 자리를 박차고 화장실로 간 이 원장이 젊은 것들한테 수모당하고 못 살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화장실 발언을 직접 들은 신동근 더민주 의원은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했고요. 이기동 원장의 반론을 좀 듣고 싶어서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이기동 원장 직접 만나보죠. 이기동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 30일에 국감장을 박차고 화장실로 가신 거는 어떻게 그 욱하는 마음에 그러신 건가요? 욱하는 게 완전 100% 생리적인 저희가 1시간에 한 번꼴로 잠깐 들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디 약간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이제 그 감사장을 뭐 피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 생리적으로 저도 많이 참다가 또 뭐 앞에 물도 꿀꺽꿀꺽 먹었더니만 뇨기를 느껴가지고 예,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셔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서 비서한테 새파랗게 젊은 것들한테 내가 수모를 당하고 못해 먹겠다. 이건 어떻게 하시게 된 발언인지. 이제 제 버릇대로 하면 아이고 이거 못해 먹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푸념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세요. 뭐 새파랗게 젊은 그렇게 길게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억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젊은 후배들하면 새파란 친구들 뭐 그런 말은 씁니다. 그러나 뭐 새파랗게 젊은 그걸 혼자 얘기하는데 뭘 그렇게 부사로 수식을 하겠습니까? 예, 아니면 그러나 저는 별로 잡아떼는 사람도 성품도 아니에요. 화장실에 저하고 비서가 한 곁에 있는 그 외에 없었어요. 누가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신 의원이 거기에 뻔히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무슨 그런 거를 하겠습니까? 신동근 의원을 못 보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못 봤죠. 알겠습니다. 따라서 수모를 당했다란 말은 정확히 했지만 새파랗게 젊은 것이란 말을 한 기억은 지금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속마음은 근데 이게 새파란 사람들한테 새파란 친구들한테 이렇게 질문받는 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생각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이제 그 7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니까 가급적 본인들이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죠 하고 이제 자기식의 결론을 내리고 그러냐 아니냐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데 이 사물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부연 설명하면서 뭘 하려면 말을 끊고 말이죠. 그것이 굉장히 좀 언짢으셨군요. 저희는 이제 학교 수업에서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학생들한테 더 많은 발언 시간을 주는 거죠. 뭐 근데 이거야 이제 비공식 화장실 발언이라고 하지만 지금 공식 석상에서 하신 발언들 중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주 4.3 사건. 아니 그건 이제 그렇게 강하게 힘차게 얘기 안 하면 전 늙은이가 무슨 뭐 도는 것 같다느니 치매니 또 그렇게 면박을 막 밥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 면박은 의원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치매니 뭐니 그런 면박을 마구 해도 되는 겁니까? 인격 모독을 그걸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많이 언짢으셨어요. 뭐 언짢다는 것도 이거는 아마 무슨 일선 경찰서의 형사들도 그 피의자들 요새는 그렇게 다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국정감사인가 무슨 그 내용이 국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주 4.3 사건 공산 폭도들에 의한 거 맞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하신 거. 아예 그게 보세요. 그게 지금 4.3이라는 거는 완전 진압될 때까지 1년 반 이상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역사적으로 봐요. 처음 일어날 때와 그 전개 과정에서 성격이 많이 변하는 겁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발단 과정. 그게 이 남로당의
프락시죠. 그 김달삼이라고 하는 남로당의 제주 총책이죠. 이제 그 교사에 의해서 최초 봉기는 일어났으나 그 후에 전개 과정에 있어서 이 소위 군경이 아주 거의 무차별적인 주민 학살을 한, 그러니까 막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교수님, 요게 정리를 좀 하자면 4.3 항쟁의 맨 처음 시작 아주 시발점은 남로당이지만 그 후에 희생자들 14,000여 명이 지금 숨지지 않았으면 공식 희생자만 공산폭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국감 자리에서 그렇게 좀 양민들이 대부분 무고하게 핵살이 됐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공산당 세력도 일부 있었을 것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하지 않고 왜 폭도들에 의한 공산 폭도들에 의해 저는 이제 처음에 자초지종을 얘기하다 보니까 시초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끊고서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얘기를 못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얘기를 끊어버리고 거기서부터 한 거예요. 그거 참,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전모가 아니고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개 과정, 그러니까 전개 과정은 즉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다수 학살됐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오영훈 의원님도 납득을 하셔가지고 이제 수긍을 하신 거 끝난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원장님. 지금 역사 국정화 교과서가 초본 작업까지 마친 걸로 알려졌는데, 초본을 보셨다고요? 그건 그게 이제 지금 한 달 반 뒤에는 전모가 실물이 나오죠. 완전 공개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급합니까? 아니, 국회의원들한테도 기밀이라고 해서 안 보여준다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그걸 편찬하는 기관의 위원입니다. 19년 전부터 위원이에요. 편찬 심의는 맡으신 겁니까? 그거는 지금 역사 관련 연구소의 아마 책임자들을 아마 자동적으로 겸직을 시킨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의 맡으셨군요. 그런 정도만. 이것도 이제 교육부에서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목차의 제목만 쭉 보면은 다 압니다. 제목만 근현대사 비중을 좀 줄여라 이렇게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시죠. 원래 그거는 이게 이제 지금 근현대는 전부가 사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 사전에 항목 그냥 한두 줄씩 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폭, 50년, 100년을 폭으로 한 구조적인 분석인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현대사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소위 운동권 연표인데요. 운동권 연표라고 생각하세요? 민주주의를 우리가 확보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네, 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과서라는 게 뭡니까? 이게 또 자라나는 세대인데, 그럼 쉽게 얘기해서 소위 국가 권력에 대한 대항사로서 항쟁사로서 만 이거 현대사를 꾸민다면 이게 그러면 얘들은 계속 소위 반항심 고치가 아주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원장님. 그런데 이게 그런 이제 역사관을 좀 확고하게 갖고 계시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원장님 같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은 국정교과서 이 편찬 작업, 심의 작업에선 좀 제외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워낙 지금 극과 극으로 막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적합지 않다 이런. 이 국사책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300~400페이지 거기에 도판 사진이 많고 해서 실제 해설하는 그 글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안 책에서 보면 아주 간단한 그저 한국사 편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간단한 거죠, 교과서. 솔직한 얘기가 누가 써도 같은 얘기입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심의 편찬을 하셨는데, 편찬 심의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극단에 있는 보수, 진보, 극단에 있는 분들은 좀 빠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걸 심의를 하나요? 작년 9월에 완성된
교과서 지필 준거안이라는 어려운 말인데요. 예. 이건 말하자면 교과서 지필의 지침서입니다. 예. 일단 그게 채택됐기 때문에 필자도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원장님. 예. 이렇게 사실은 국정교과서, 국사 국정교과서 때문에 논란이 컸던 상황이니까 좀 지필위원은 누구고 편찬위원은 누구고 심의위원은 누구고 이거 다 공개하면 안 되나? 이렇게까지 비밀로 해야 될까요? 아마 이건 일반 회사에서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를 무슨 비스케트다 그러면 그 비스케트를 밀가루하고 설탕에 배분 뭐 이런 걸 국민들한테 전부 중간중간 설명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품이 나와서 심판을 받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건 비스켓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비유하자면 그래서 이 작업의 중간에 그러니까 일단 필자들한테 맡기는 거지 어떡합니까? 근데 뭐 일주일분씩 써가지고는 또 공개해가지고 무슨 뭐에 올려서 또 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겠고 최종본이 나오면 누구나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지필진의 이름조차 공개를 못한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지금 뭐 37명이 동원됐다는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서로 다 모르는 상황 지금. 그러니까 서로도 몰라요. 예, 이게 사실은 난 그래서 참 이게 무슨 공산당 학습을 받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국사 교과서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비밀. 궁금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저 여러 가지 얘기가 참 국감장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렇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이기동 원장을 적극 추천했다. 그러면서 혹시 그 무슨 윗선의 입김이 이승철 부회장 통해서 이렇게 전달된 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글쎄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세요. 이거 참 거짓말 같은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이승철 부회장 모르세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뭐 혹시 그이가 그 무슨 비극의 군인 따위 그런 책들을 나 혹은 전환기 한국사 그런 걸 혹시 읽어봤을 수는 있겠죠. 그건 알겠습니다.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다. 예. 여하튼 지금 야당에서는 국감이 끝난 후에 원장님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사퇴 아마 상급 기관에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시는? 자진 사퇴 글쎄 그 대한민국은 독한 그러면 1년에 몇십 명이 한 기관에서도 몇십 명이 사퇴하고 보임되고 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걸로 사퇴한다면 그 말씀이신 거죠? 이런 걸로 제가 무슨 정면에서 국회의원을 향해서 모욕을 한 것도 아니고. 혼자 푸념이라고 그러나요? 혼자 푸념한 거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도 못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의 부덕한 소치로 회의가 늦어지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아주 포괄적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워낙 이게 국감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원장님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연락을 드렸습니다. 단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기동 원장이었습니다.